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29화 포사요환입니다. 배포, 솔사, 번요, 둥글환이 되겠습니다. 포는 삼국지 여포를 말하며 요는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장수 의료를 말합니다. 여포는 이 활에 능하였으며 의료는 이 둥근 구슬인 이 환의 공중 놀이에 능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여포는 활을 잘 쏘았고 의료는 환을 잘 던졌다가 되겠습니다. 여포의 자는 봉선, 이 삼국지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로 알려져 있으며 조조의 정기를 다룬 이 조만전에 보면은 여포를 평하기를 인중여포, 마중적토라 했습니다. 즉, 이 싸움에 임하는 이 무장 중에서는 여포가 최고며 말 중에서는 그가 타던 적토마가 최고였다는 말입니다. 여포는 특히 이 활쏘기에 능하였는데 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원술이 유비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수하장수 기령에게 병사 3만을 주어서 유비를 토벌하게 합니다. 유비는 기령에게 쫓겨 서주의 여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 서주는 여포가 조조를 피해 유비에게 의탁하러 왔을 때 유비가 임시로 내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포가 그런 서주를 냉큼 차지해버린 거죠. 따라서 이 여포는 유비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다고 생각하여 방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포는 기령을 초대해서 삼자 대면을 합니다. 여포가 말하기를 유비는 내 형제다. 그래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항상 이유 없이 싸우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싸움을 그만두었으면 원한다. 그리고는 부하에게 자신의 병기인 방천화극을 멀리 군영 앞에 꽂게 한 후에 다시 말하기를 내가 이 극의 찬가지를 쏘아 맞춘다면 둘은 화해하고 그만 헤어지기를 바란다. 이에 기령은 설마 맞추겠냐는 심정으로 여포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포는 바로 활을 쏘아서 이 극의 찬가지를 정확하게 명중을 시켰는데 기령은 어쩔 수 없이 약조에 따라서 군사를 데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여포의 이 방천화극은 이 창처럼 된 형태의 이 양옆으로 날카로운 반달형 칼날이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천자문 사자에서는 이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 여럿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왼손자와 수공근의 합자입니다. 왼손자는 이 왼손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이 왼손이라는 건 이 고대인들은 뭔가 불길하다, 옳지 않다, 비굴하다, 재수없다, 불편하다 또는 이 아랫자리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하였는데요. 이 왼자의 각골자는 이 자신이 바라본 이 왼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건문에서는 다양하게 표시되었는데요. 이 장인공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망치질을 하는 장인의 입장에서 이 왼손은 이 집게나 이 모루를 잡고 있는 손을 의미합니다. 혹은 이 말씀은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는 의사를 표현하는 이 말의 보조수단, 즉 제스처를 하는 손으로 이 왼손을 의미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장인공이 들어간 이 형태가 주로 왼손을 대표하는 자형이 되었습니다. 수건근은 이 막대에 높이 걸친 천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각골 자형이 그대로 오늘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공권이 뜻하는 바는 수건, 피륙, 두건, 덮다, 가리다, 입히다 등이 되겠습니다. 배포자는 베풀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 보시보로 읽기도 하는데요. 자형은 원래 이 삼배를 뜻하기 위해 만든 자형이라고 합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손에 막대를 쥐고 이 삼배천을
두들기는 모습입니다. 건문자형 중에는 수건건 대신에 이 저자시나 이 두를 잡자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저자시는 장사꾼의 앞치마를 뜻하는 자형이며 이 두를 잡은 이 덮는 보자기를 뜻하는 자형이므로 셋 다 모두 천을 뜻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삼배는 이 표면이 거칠고 올이 성기이기 때문에 옷감으로 쓸 경우에는 풀을 먹여 이 다듬이질을 하여 바르게 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올이 정돈되고 면이 깨끗하게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각골 자형은 삼배천이나 옷감을 두들겨 바르게 펴는 행위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포자가 뜻하는 바는 배, 펴다 등이며 이 펴다는 의미에서 다시 베풀다, 버리다, 퍼지다, 씨뿌리다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 각골자형에서 이 손에 쥔 건 이 다듬이 방망이가 아니라 이 시시를 감은 이 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즉 배를 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 이 자형의 의미가 발전된 형태 것으로 보아서 이 손에 쥔 건 이 다듬이 방망이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다음 자는 솔사자입니다. 이 자는 몸신과 마디촌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188화 척사환초에서 한번 설명이 있기도 했던 자형이죠. 몸신은 원래 임신한 아내자를 그린 자형이었으며 초기 의미는 아이를 배다였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임신한 아내자와 이 배 안에 태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자는 이 태아를 손으로 자신의 배를 매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은 몸 상태 또는 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건문에서는 이 팔과 이 다리 사이 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신자의 의미는 몸, 신체, 나, 자기 자신, 몸소, 친히, 체험하다 등이며 원래 의미인 이 아이를 배다는 뜻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디초는 이 손목의 이 맥박이 뛰는 이 맥자리를 그린 이 지사문자입니다. 건문자형을 보면은 이 오른손을 나타내는 이 또자 아래에 획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손목의 맥 짚는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를 논할 때 이 손바닥에서 이 맥점까지의 길이가 약 한 3, 4cm 정도로 이 손가락 한 마디 길이 정도, 즉 1촌에 해당되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디초는 마디, 조금, 헤아리다 등이며 그리고 이 초는 이 길이 단위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디초는 일정하게 뛰는 이 맥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규칙, 법도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구동자로 마디촌이 들어가면은 법, 규칙, 규범 등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사자는 마칠 석, 실할 역으로도 불리는 자형인데요. 각골자를 보면은 이 시를 당긴 이 활과 이 화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즉 활을 쏘다는 의미를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후 건문에서는 활을 당기는 이 손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소전에서는 활은 이 몸신자로 바뀌고 손은 마디천으로 바뀐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서 이 몸을 뜻하는 자형으로는 이 활궁자와 이 몸신자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궁자 대신에 이 몸신자가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을 당기던 이 손은 이 마디촌이 된 것이고요. 이 마디촌으로 쓰인 것은 이 손이 조준하다는 의미 때문에 단순히 손보다는 이 마디촌, 절도의 의미가 있는 이 마디촌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소전에서는 활을 뜻하는 이 몸신자와 화살을 뜻하는 이 활시의 이 합으로 된 이 솔사자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이 마디촌이 들어간 형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솔사자가 의미하는 바는 소다, 비추다, 추구하다, 궁사, 사수 등입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조준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헤아리다, 가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활을 당겨 목표물을 맞춘다는 해석에서 마치다, 쏘아 잡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 마치를 석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소전자형을 자세히 보시면은 달리 해석이 됩니다. 즉 손으로 몸을 밀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소전 이후로 싫어하다는 의미가 생겨나 싫어할 역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번요자입니다. 이 자는 사람인 변에 이 횃불요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인 변은 이 사람을 그린 상형문자고요. 그래서 인이 뜻하는 바는 사람, 남자, 백성, 일손 등이 되겠습니다. 횃불요는 이 각골자는 이 장작을 모아서 태우는 이 화토불을 그린 자형입니다. 고대 석기 시대에는 토굴과 같은 거주지에 화토불을 피워서 추위를 피하고 음식을 익혀 먹었습니다. 각골자형을 보면은 이 장작더미가 있고 아래 불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날아오는 불꽃을 뜻하는 이 점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자형은 이 주거지를 뜻하는 이 진면자가 위에 씌워져 있기도 합니다. 건문자형에서는 이 거주지를 뜻하는 이 진면자 안에 이 창문을 뜻하는 이 성시려가 이 불화자 대신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집 안에서 창으로 새어 나오는 이 밝은 불빛을 의미합니다. 소전자형에서는 불을 피워 밝다는 의미로 이 불화자와 불화자들 사이에 이 밝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날일자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따듬어져서 이 오늘날의 자형이 됩니다. 이 횃불요가 뜻하는 바는 횃불, 불을 놓다, 밝히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변에 불화자를 덧붙인 이 횃불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변에 불화자가 없는 이 형태가 오늘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나온 창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다는 해석은 소전에서 집의 창구멍을 내다는 의미로도 발전이 되는데요. 소전자형은 구멍을 뜻하는 이 구멍혈, 그리고 이 횃불요 조합으로 된 이 뚫을 혈이 만들어졌습니다. 뚫을 혈이 뜻하는 바는 창을 뚫다, 텅 비다 등이 되겠습니다. 번요자는 불을 밝히다는 이 횃불요와 사람인의 조합이 됨으로써 이 밝혀주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이는 백성을 살피는 관리라는 뜻이 될 수 있고 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나 동료 또는 나를 위해 헌신하는 하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가 뜻하는 바는 동료, 벗, 벼슬아치, 관리, 종, 하인 등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러한 사람이 이뻐 보인다 해서 이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이 알환자 또는 이 둥글환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아홉구와 점주의 합자로 되어 있는데요. 아홉구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구부러진 팔꿈치와 이 손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처음 뜻은 팔꿈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라는 이 음도 순수 우리말 이 굼치와 연관이 된 걸로 추정됩니다. 옛날 십진법 기준에서 이 구는 이 마지막에 가까운 큰 숫자입니다. 이 숫자 8이 이 두 팔 가득함을 나타냈다면 숫자 9는 이 팔꿈치를 뻗어 무언가를 걸어 모으다는 해석에서 많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7이 막대로 치다 해서 그 음이 나왔다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골자를 만든 이 동북아시아 황하 유역에서 살았던 이 석기시대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과 관련이 높은 걸로 짐작이 됩니다. 아홉구가 이 팔꿈치라는 의미로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자형으로는 이 탕괄구자가 있습니다. 이 구멍혈과 아홉구의 조합으로서 구멍에 팔꿈치를 넣어 더듬다는 의미로 찾다, 캐내다, 탐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구는 많다, 모으다, 합하다는 이 초기의 뜻을 그대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숫자 9와 이 유사한 자형으로는 이 살포자가 있죠. 살포자는 이 둥글게 감싸고 있는 팔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숫자 9와 비슷하게 감싸다, 모으다 등이 되겠습니다. 점주자는 사실 이 단독자로는 잘 쓰이지 않고 이 붉을단 혹은 이 주인주 등과 같이 삐침 형태의 구성자로 들어가는 자형입니다. 점주는 이 모양이 불등을 닮았다 해서 불똥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주의 의미는 이 불똥, 심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붉을단, 주인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점주자가 되겠습니다. 둥글환의 각골자는 손으로 둥글환을 빚는 사람을 그린 형태입니다. 이 검문자형은 이 각골자형과 비슷하게 그려져 있긴 하나 이 사람 형태임을 알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형태는 이 둥글게 하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검문 형태가 현대 이 서체와 매우 닮아 있기도 하고요. 소전자형은 이 사람인과 이 비수비의 이 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이 두 손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둥글게 허리를 이 마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 막대를 이렇게 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전에서의 의미 역시 둥글게 말다였습니다. 예서에서 보이는 이 형태는 9구의 점주자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팔을 사용하여 작은 환을 매만지는 이 형태로서 이 각골자형으로 다시 복원한 느낌입니다. 이 둥글환이 뜻하는 바는 둥글다, 둥글게 하다, 손에 취하다, 이 둥글 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포사요환, 즉 여포는 활을 잘 쏘았고 의료는 이 환을 잘 던졌다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기예 중에는 이 검이나 이 환을 이 공중으로 던져서 내려오는 것을 받는 놀이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검을 다루는 걸 농검이라고 하고 환을 다루는 것을 이 농환 또는 이 환 대신에 이 옥을 사용한 걸 이 농옥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이들은 진나라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이 고개이기도 합니다. 의료는 춘추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성이 웅, 그래서 웅의료라고 부릅니다. 의료는 환을 잘 다루어 이 9개의 이 환을 절묘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농화는 서커스장에서 볼 수 있는 이 공을 이용한 저글링과 동일한 놀이가 되겠습니다. 의료와 관련되어 전해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초나라 장왕이 송나라를 처벌하기 위해서 도성을 포위하고 오랫동안 공격했지만 함락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이 의료가 앞에 나가 이 환놀이를 하니 송나라 군사들이 멍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몰래 다가온 초나라 병사들에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통일 신라 시대에도 금환이라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환은 쇠로 된 굴을 말하는데 바로 방울을 뜻합니다. 이 채치원의 이 향합장령에서 이 금환과 의료가 묘사되고 있으니 해당 구절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신, 도벽, 농금환, 몸을 돌며 팔을 흔들며 금환을 희롱하니 전성, 부만, 안간, 회전하는 별이 가득 떠다니는 것이 눈에 선하다. 종유, 의료, 나성차, 설령, 의료가 있다 손쳐도 어찌 이보다 나을 소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